기부보험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2명입니다. 제가 정한 첫 번째 목표는 100명이고 이제 98명이 남았습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계획보다 이 생각을 100명에게 알리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기부보험을 알리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일을 시작했는지, 왜 광고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구독자 100명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려면 고객이 필요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지인을 만나고 소개를 부탁하고 선물을 보내며 고객을 관리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검색 광고를 하고 유튜브 광고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고객의 연락처를 구매합니다. 보험 분야는 광고비가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검색창에 보험을 검색하고 광고를 한번 클릭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발생합니다. 상담을 신청한 고객의 연락처는 하나의 DB가 되어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결국 보험 판매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네이버, 구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상담 신청을 확보한 업체에 DB 비용을 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부보험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부보험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면 어떨까? 그렇게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절감된 비용만큼 보험 판매 수수료를 사회에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보험은 보험 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절반을 기부합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상품이 특별히 비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을 판매하면 원래 발생하는 수수료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판매자의 수익과 광고비로만 사용되던 돈 가운데 일부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기부보험이 고객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광고비를 쓴다면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기부를 이야기하면서 네이버와 구글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고객을 데려온 뒤 남을 돈을 기부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광고비를 줄여 그 돈을 기부하는 것이 기부보험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튜브나 인스타, 스레드 같은 SNS를 통해 한 사람씩 기부보험을 알려야 합니다. SNS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알고리즘이 바뀌면 노출이 줄어들고 자극적인 컨텐츠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SNS를 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알릴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SNS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부보험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도 이것입니다. 좋은 취지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를 기부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십 명은 금방 모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부는 SNS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정보도 아니며 보험료를 직접 돌려주는 혜택도 아닙니다. 보험이란 주제 자체도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부보험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보험료를 줄여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기존 보험이 모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는 SNS에서 관심을 받기 좋은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재미도 크지 않고 개인에게 즉시 돌아오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하고 느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보험업계에서 18년 동안 일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마케팅을 했고 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도 해봤으며 수수료와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때 결국 가장 잘하는 분야는 보험이었습니다. 직접 봉사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동안 직접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보험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한다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기부를 연결했습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를 개인의 수익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명을 첫 번째 목표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0명은 유튜브에서 큰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부보험의 생각을 알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100명이나 생긴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100명 정도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중 몇 명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기부보험을 이야기해준다면 광고가 아닌 입소문으로 첫 고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상담 과정에 만족하고 기부 결과까지 확인한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소개해준다면 기부보험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노우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덩이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굴러도 좀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은 그 작은 눈덩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아직 98명이 남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100명에 도달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를 기부하는 모델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알리고 또 한 명에게 설명하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기부보험의 구독자는 단순한 잠재 고객이 아닙니다.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의 흐름을 바꿔 사회에 돌려보내는 실험이 가능한지 함께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것 대신 기부하는 보험 채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이 한 명씩 생기면 광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줄어들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가 쌓이면 기부보험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 선순환입니다. 구독자 100명까지 98명이 남았습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씩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보험입니다. 이 실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